농부 스티븐 마시시는 호주 서부 코조넛 지역에서 유기농 귀리를 키웁니다. 지난달 19일 찾아간 마시시의 귀리밭은 언뜻 보기에 여느 유기농 농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농장은 6년 전 한 차례 유기농 인증을 박탈당했었습니다. 이웃 농장에서 바람에 날아온 유전자 변형 카놀라 씨앗에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2010년 호주 서부의 유전자 변형 카놀라 재배가 허용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11월 마시시는 농장 울타리를 고치다가 유전자 변형 카놀라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20m 떨어진 이웃 농가에서 날아온 것이었죠. 유기농 인증 기관인 NASA에는 마시시의 농장 479헥타르 중 70%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마시시는 유전자 변형 카놀라를 기른 이웃 농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세계 최대 유전자 변형 종자 기업인 몬산토는 자사의 씨앗을 사용한 이웃 농부의 소송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마시시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식량재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모금을 했고, 시민들은 SNS에 나는 스티브 마쉬입니다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마시시가 자신의 땅에서 유기농 작물을 기를 권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시시는 4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2월 패소했습니다. 마시시는 만약 내가 키우는 양이 다른 곳에서 해를 끼친다면 내가 보상해주는 게 관습법인데 유독 유전자 변형 작물에선 이 원칙을 부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소송에서 이겼다면 유전자 변형 작물 씨앗을 판 회사는 주위에서 넘어온 유전자 변형 작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곳에 배상해야 했을 것이라며 그게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이유라고 억울해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카놀라 재배 면적은 계속 늘어났고 유전자 변형 카놀라가 이웃 농장으로 날아가 피해를 입히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토종 작물의 씨를 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죠. 그러는 동안 카놀라유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식용유가 됐습니다. 지난해 카놀라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캐나다였고 그 다음이 호주입니다. 호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캐나다 역시 전체 카놀라의 93%가 유전자 변형 카놀라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유기농 카놀라유를 생산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면적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바람, 곤충을 통해 생태계로 유출됐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 섭취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떠나 유전자 변형 작물 오염은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을 섭취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스티븐 마시시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태백 유채꽃 축제장에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카놀라 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역시 몬산토사의 카놀라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 종자 79.6톤 중 32.5톤에 유전자 변형 카놀라가 혼입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에 이런 식으로 유전자 변형 작물이 유출된 곳은 국내 47개 지역에 달합니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닌 셈이죠. 그래서 호주엔 수십 년 전부터 토종 씨앗을 모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호주 바이런 베이에서 만난 시드 세이버스 네트워크 창립자 미셸 펜톤 씨와 아내 주드 씨 부부. 그들은 1986년 호주 정부가 외래종 씨앗 도입 허용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농부들에게 편지로 씨앗을 담아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종 씨앗의 독자성을 지키며 널리 재배하려는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었죠. 펜톤 씨는 그동안 9,000가지의 샘플 씨앗을 받았다며 콩의 경우 우리는 800종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톤 씨 부부는 토종 씨앗을 심어 재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펜톤 씨는 기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씨앗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한 지역의 땅과 기후에 적응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씨앗을 심어야 씨앗이 날씨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펜톤 씨 부부는 토종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등 전쟁이 났던 곳을 주로 찾았죠. 펜톤 씨는 전쟁 후 재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종자 회사들이 들어간다며 그 전에 해당 지역을 찾아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토종 씨앗 보존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유전자를 변형한 소수의 씨앗만 사용하면 특별히 취약한 질병이 도래했을 때 종 자체가 전멸할 우려도 있습니다. 펜톤 씨는 한국 농부들도 토종 씨앗을 기르고 서로 연결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소규모 농부들만이 이런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 자연 친화적 농부들이 씨앗을 교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